사람들은 보통 동물이라고 하면 부단히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얻는 활동적인 생명체로, 반대로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고착돼서 생활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 또 자기의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부단한 생존 활동을 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물을 곧잘 다스려 자기 목적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식물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끈끈이 주걱이라고 부르는 이 요로의 사리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잎이 둥그런 주걱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잎에 샘털이 많아 끈적끈적하다고 해서 이런 비올스러운 이름이 붙게 됐는데, 물론 끈끈이 주걱도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잎의 엽록소를 가지고 비탑성을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끈끈이 주걱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광물질과 영양물질의 대부분을 곤충의 몸뚱이에서 얻어냅니다. 그러자면 곤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끈끈이 주걱의 잎입니다. 끈끈이 주걱의 잎에는 가늘고 긴 샘털들이 나 있는데, 샘털들의 끝에는 물방울들이 하나씩 매달려 있습니다. 식물의 꽃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강한 접착력을 가진 액체입니다. 일단 곤충이 잎에 앉으면 끈적끈적한 이 돛에 걸려들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끈끈이 주걱의 잎이 오므라들고 샘털들이 구부러지면서 곤충을 꽁꽁 둘러쌉니다. 슬그머니 조이는 이 힘 앞에서 곤충이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끈끈이 주걱이 끈적끈적한 액체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을 이용해서 아직 살아있는 곤충의 내장기관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잎들을 이용해서 곤충의 용량물질을 빨아들입니다. 이 식물은 파리잡이풀이라고 부릅니다. 파리잡이풀은 끈끈이 주걱과 사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잡이풀의 잎 곤면에는 벌레를 유혹하는 데 필요한 꿀샘이 있습니다. 쪽으로 된 잎에는 군데군데 뾰족하게 도달한 세 쌍의 감각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정을 닫기 위한 이유다지나 같습니다. 파리가 파리잡이풀의 잎 우를 기어다니면서 꽃꿀을 빨아먹느라면 이 감각털을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각털은 한 번만 다쳐서는 이어다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파리가 감각털을 20초 내에 2번 다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때 감각털이 원시적인 생물 존기 신호를 내보내는데 순간적으로 쪽으로 된 잎이 좁히면서 파리를 가둬놓습니다. 게다가 잎 끝에 나 있는 가시 모양 돌기들이 서로 우기면서 합쳐져 파리가 잎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파리가 보둥질 치면서 감각털을 계속 다치면 잎은 파리를 더 세게 압착합니다.
파리잡이 풀은 염산이 많이 들어있는 소화액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잡은 곤충을 완전히 소화하는 데는 열흘 정도 걸립니다. 매우 빠른 동작으로 모기를 잡는 벌레잡이 식물도 있습니다. 호숫가나 무릉댕이의 물밑에서 사는 식물인 통발이 그렇습니다. 통발이 모기는 민물에서 사는 벌레입니다. 이것은 모기의 유충인데 통발이 좋아하는 모기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통발처럼 벌레를 잡는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통발에게 붙어있는 이 작은 기포주머니들은 벌레를 잡는 덫으로 이용됩니다. 통발의 매개 기포주머니들은 진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포주머니를 약간만 닫혀도 입구가 안쪽으로 열리면서 모기를 주머니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이것은 1mm초도 되지 않는 새에 벌어집니다. 그러니 통발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냥을 하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자외선을 수감해서 곤충과 연계를 맺는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번식을 하자면 꽃가루를 나르는 곤충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곤충을 유인해야 합니다. 곤충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색, 즉 제일 긴 파장인 붉은색으로부터 감색, 노란색, 풀색, 푸른색, 그리고 제일 짧은 파장을 가진 보라색 이외에도 길이가 짧은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곤충은 사람들이 눈으로 느끼는 색과 다른 색으로 식물을 보게 됩니다. 이 식물의 잎은 단순한 노란색처럼 보이지만 곤충의 눈에는 매 꽃잎의 종점에 하얀 줄이 있는 것으로 안겨듭니다. 이것은 곤충의 주위를 볼록 나온 중심점으로 끌어서 꽃가루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꽃 역시 사람의 눈으로는 순수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자외선 빛 조건에서 이것을 관찰하면 흰 잎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잎의 윗면에는 중심점으로 향한 여러 갈래의 줄무늬가 나 있습니다. 디기탈리스라고 부르는 이 풀은 몇 개의 반점 무늬만 있을 뿐 별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곤충의 눈에는 하얀 선들이 더 보입니다. 이 하얀 선들은 곤충이 꽃골이 있는 곳으로 내려앉을 수 있게 활주로를 비치는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꽃가루와 꽃꿀이 밤에도 밝은 빛을 낼 수 있게 하는 발광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꽃이 오므러 들었다가 해질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활짝 피는 이 분꽃이 그렇습니다. 빛을 내는 분꽃의 꽃가루는 분화비를 끌어당깁니다. 이처럼 자외선을 수감하는 것은 식물이 곤충과 연계를 맺는 한 가지 방식으로 됩니다. 식물은 꽃가루를 나르는 곤충을 끌어당기기 위해 색뿐 아니라 냄새도 이용합니다. 사람의 후각은 꽃들이 풍기는 냄새의 불과 5% 정도밖에 맡지 못합니다. 하지만 곤충들은 사람보다 이 냄새를 더 잘 맡습니다.
곤충들의 촉각은 꽃이 풍기는 냄새에 아주 민감한데 어떤 곤충은 10억분의 1%보다 더 낮은 농도의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면 1.5km 남아 떨어진 곳에서도 꽃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식물은 또한 소리를 가지고 동물과 연기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아마조나스 강 유역의 열대우림에서 사는 식물인데 맥의 꽃봉오리는 불과 몇 시간씩만 피어 있으면서 특별한 음조의 소리로 붕붕거리는 꿀볼만 받아들여 자기의 꽃가루를 날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곤충이 자기의 꽃가루를 정확한 목적지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 식물이 좋아하는 꿀볼이 내는 소리와 꼭 같아야 합니다. 소리가 수꽃술의 생리계통 주파수와 일치되면 공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수꽃술에서 꽃가루가 방출됩니다. 하지만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꽃망울이 순간적으로 꼭 닫히게 됩니다. 어떤 식물은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특별한 종의 곤충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끈끈이 주걱처럼 보이는 이 식물은 끈적끈적한 샘터를 이용해서 곤충을 잡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제가 잡은 곤충의 몸뚱이를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경노린재라고 하는 곤충의 도움을 받습니다. 소경노린재는 이 식물의 줄기에서 살면서 식물의 샘털에 걸려든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소경노린재의 몸뚱이에는 이 식물이 내보내는 끈적끈적한 분비물에 들어붙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이 덮여 있어 잎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소경노린재는 잡은 모깃감의 몸뚱이에서 용량물질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는 분비물을 땅 위에 떨구게 되는데 이것은 식물을 자래우는 데 이용됩니다. 자기의 독특한 방식으로 쉼없이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식물들. 그럼 식물들의 특이한 생존 방식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